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길게 그리고 조금 깊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종목은 단기 테마로 보면 계속 헷갈리고 길게 구조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지노주 하나 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회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뭘 아직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늘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 카지노, 외인수의 환율,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만으로는 파라다이스의 지금 위치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미 중국이 오느냐 마느냐 단계는 지나왔고 지금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쓰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최근 카지노 매출, 특히 테이블 매출이 굉장히 강합니다. 머신은 정체인데 테이블이 강하다는 건 이용객 수보다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손님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VIP 체류 구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라다이스를 카지노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는 복합 리조트 운영사, 그 중에서도 VIP 체류형 리조트 사업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카지노 매출이라는 건 운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오는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지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할게요. 바로 컴프입니다. 컴프는 카지노 고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스파, 쇼핑 같은 일종의 보상 패키지입니다. VIP일수록 게임 결과보다 이 컴프의 질과 유연성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컴프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객실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파라다이스의 한계였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는 잘 돌아갔는데 VIP를 묶어둘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쓰고 가는 구조, 짧게 치고 빠지는 구조가 많았고 이게 매출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하얏트 웨스트타워 인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텔 하나 더 사는 거잖아. 객실 좀 늘어나는 거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호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수익 구조를 바꾸는 이벤트입니다. 하얏트 웨스트타워는 약 40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진 완성형 고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파라다이스 시티와 동선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파라다이스는 VIP에게 오늘만 하세요가 아니라 며칠 계시조를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체류 기간이 하루 늘어나면 매출은 선형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비선형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탐색, 둘째 날부터 본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같은 고객 수로도 드롭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얏트 효과는 오픈 직후가 아니라 일본 골드니크와 중국 노동절이 겹치는 시점, 즉 5월부터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일정표에 찍힌 이벤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 장사 잘 되는 게 주가랑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보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긴 호텔이 본업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라 리스트, 포브스, 미쉐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홍보 기사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 평가들이 동시에 몰린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호텔이다가 아니라 이 호텔에 머무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됐다 라는 뜻입니다. VIP 고객은 가격을 보고 호텔을 고르지 않습니다. 체면, 프라이버시, 경험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카지노가 붙어 있으면 이건 그냥 돈 쓰라고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지금 이 구조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쉐린 셰프와의 협업, 한식 파인다이닝 강화. 이게 단순히 밥 맛있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는 사람의 급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브랜드 전략이 더해집니다. BTS B를 모델로 쓴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젊은 관광객용 광고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아시아권에서 가장 이미지 소비가 강한 상위 소비층을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예술, 문화, 럭셔리, 파라다이스가 계속 말해온 아트테인먼트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전부 연결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리스크는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 정책, 외교 변수, 규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예전처럼 중국 하나에 올인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VIP 회복, 동남아, 체류형 관광객, 객실 기반 매출, 구조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타로 보면 답답하고 사이클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카지노 테마주가 아닙니다. 인바운드 구조 수혜주이고 호텔 확장으로 수익 함수가 바뀐 회사이고 브랜드까지 완성 단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뉴스 하나 보고 오르내리는 걸 보면 항상 판단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언제부터 숫자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 그 질문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